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함께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저는 현재 육아휴직 중인데요. 아직은 애가 어려서 당장 복직은 힘들고 아이가 조금 더 크면 복직을 할 생각이에요. 남편과 전 현재 시댁과 연을 끊고 살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사는 거죠. 아버님과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거든요. 우리 부부가 어머님과 연을 끊게 된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부터 시작됐으니까요. 그러니 시집살이가 연을 끊은 이유는 아니라는 얘기죠. 원인은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오죽하면 자식 내외가 어머님과 연까지 끊어야 했는지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 가족 얘기부터 해볼게요. 저희 집은 딸만 둘이에요. 제 밑으로 4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죠. 지금도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여동생과 저는 돈독한 사이였어요. 전생에 부부였냐는 소리를 들을 만큼요. 제 눈에는 여동생이 마냥 예쁘고 귀엽기만 했거든요. 엄마가 그러시는데 전 어릴 때부터 엄마만 보면 동생을 낳아달라고 그렇게 졸랐었대요. 저희 집을 제외하곤 친척집 대부분이 형제나 자매를 키우고 있었는데 늘 혼자 놀던 저는 그 모습이 부러웠던 거죠. 그래서 엄마를 졸라 동생을 낳아달라고 떼를 쓴 거고요. 아무튼 이런 제 앙탈 때문이었는지 부모님께선 둘째를 갖기로 하셨고 얼마 뒤 엄마는 임신을 하셨어요. 엄마는 한 번 낳아봤으니 2번째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하셨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 몸에 이상이 생겼지 뭐예요. 여느 때처럼 제 간식을 만들고 계셨는데 갑자기 배가 뒤틀리더니 찢어질 것처럼 아프더래요. 그리곤 이상을 감지하던 그 순간 이미 하혈은 시작됐고요. 당시 아빠는 회사에 계셨고 엄마 옆에는 어린 저뿐이었죠. 다행히 숫자를 익히고 있던 저는 엄마가 불러주는 번호대로 119에 전화를 걸었고 엄마는 잠시 뒤 도착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어린 저는 이웃 아주머니 댁에 맡겨졌고요. 그날 아빠는 밤 9시가 넘어서야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항상 저를 보고 웃어주던 아빠는 그날만큼은 그러지 않으셨죠. 그리곤 저를 외할머니 댁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엄마가 입원을 해야 해서 절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하셨죠. 당시 전 어려서 몰랐지만 그날 엄마가 유산을 하셨더라고요. 뱃속에 있던 둘째를 잃으신 거죠. 유산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그 일로 엄마는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 바람에 아빠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엄마를 간호하며 저까지 돌보셨고요. 자식을 잃은 엄마는 하루하루 눈물로 보내셨고 그러다 탈진하신 적도 여러 번 있으셨대요. 외할머니가 오셔서 도와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아빠가 제일 고생을 하셨죠. 엄마는 돌봐야 할 자식이 있었기에 마냥 슬픔에 빠져 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애써 기운을 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리 쉽게 아물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인가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무서워서 더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 같다고요. 아빠는 그런 엄마를 위로하며 아이는 하나로 충분하니 그런 걱정은 말고 몸조리만 신경 쓰자고 하셨죠. 하지만 엄마는 어떻게든 제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으셨나 봐요. 여보, 우리 입양을 하면 어떨까? 얼마 뒤 엄마는 아빠한테 입양 얘기를 꺼내셨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엔 입양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거든요. 온갖 편견과 주위에 곱지 않은 시선 등 고민할 거리가 많았죠. 솔직히 엄마도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으셨대요. 그저 저에게 동생을 안겨줄 한 방편으로 생각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직접 입양기관에 찾아가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아기들이 있는 보육원들도 돌아보시면서 조금씩 입양에 대한 확신이 드셨다나 봐요. 천사 같은 아이들이 마음에 닿은 거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았고 그래서 오랜 시간 고민을 하셨대요. 그리고 드디어 결정을 하셨죠. 힘들겠지만 사랑으로 잘 키워보자고요.
그런 엄마의 확고한 모습에 아빠도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엄마와 아빠는 1년의 기간 동안 입양기관에 가서 상담도 받고 입양 심사도 받으신 끝에 제 여동생이 될 아기를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전 아직도 그날이 생각나요. 동생과 처음 만났던 그날이요. 동생의 친모는 미혼모였고 친모의 부모 손에 들려 동생은 보육원으로 가게 됐죠. 제가 5살이던 무렵 동생은 첫돌을 한 달 앞두고 우리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린 한 가족이 되었죠. 저는 동생이 생겼다는 사실에 뛸 듯이 기뻤어요. 동생이 너무 예뻐서 동생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죠. 뽀얗고 말캉말캉한 얼굴에 몽실몽실한 엉덩이까지 인형보다 훨씬 예쁘고 귀여웠거든요. 외가와 친가에서는 처음엔 주위 시선도 신경 쓰이고 남의 애를 키운다는 게 탐탁치 않으셨던지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막상 제 동생을 보시곤 그런 걱정이 싹 사라지셨대요. 제 동생의 웃음이 차갑던 어른들의 마음까지 단숨에 녹여버린 거죠. 그 후론 너무 잘 데려왔다며 예쁘게 잘 키우라고 하셨대요. 덕분에 엄마 아빠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저희 부모님은 제 여동생을 정말 친딸 이상으로 사랑을 주면서 돌보셨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때때로 여동생을 질투하기도 하고 가끔 심술을 부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단 한 번도 동생을 낳아달라고 한 걸 후회한 적은 없었어요. 데려온 동생이라고 차별하거나 창피해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엄마가 배 아파 낳은 동생과 똑같다고 생각했죠. 물론 주위에서 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언젠간 엄마가 제가 다니던 유치원에 동생을 데리고 오신 적이 있는데 친구 엄마들이 구석에 모여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어떻게 태생도 모르는 애를 데려다 키워? 혹시 밖에서 나와 혼자 시가냐? 그 말에 엄마가 불같이 화를 냈어요. 어쩜 애 키우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 태생? 당신들 태생은 얼마나 잘나서.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건 처음 봐서 전 아직도 그날이 생각나요. 엄마와 아빠는 사람들의 안 좋은 시선에 늘 당당하셨고 저와 동생한테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먹고 자란 동생과 저는 걱정 없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었죠. 매 순간 사랑만 받았던 건 아니고 잘못하면 혼도 나고 회초리도 맞고 그랬죠. 하지만 그게 부모 사랑 아니겠어요? 그리고 동생이 10살이 된 어느 날 엄마는 동생에게 입양 사실을 밝혔어요. 시기를 그때로 잡은 데는 이유가 있었죠. 동생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학교에서 새 교과서를 받아온 날이었어요. 교과서를 훑어보던 엄마는 입양 가족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셨어요. 그걸 계기로 엄마는 수업 전에 동생한테 입양 사실을 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동생이 충격을 덜 받을 것 같아서였죠. 엄마는 저와 동생을 불러다 앉혀놓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예전에 몸이 많이 아팠어. 그래서 둘째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그런데 그때 우리 지유를 만났지 뭐니? 엄마는 지유를 본 순간부터 지유 엄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 엄마가 지유를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지유는 분명 엄마 딸이야. 아빠 딸이고. 그리고 언니의 여동생이고. 그 사실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여동생은 어렸지만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엄마 가슴에 안기며 이렇게 말했거든요. 엄마, 나 데려오고 키워줘서 고마워. 동생의 그 말은 엄마를 감동시켰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후로 동생은 주위에서 어떤 소리를 듣던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밝아졌죠. 그런데 그 즈음에 동생이 조금 이상한 말을 했어요. 나한테는 엄마랑 아빠, 언니만 내 가족이야. 다른 가족은 없어. 동생의 뜬금없는 말에 기분이 묘했어요. 마치 다른 가족이 있는 건 알지만 절대로 받아주지 않겠다는 확신 같았거든요. 게다가 동생은 커서도 친부모를 찾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가족들 앞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원하면
언제든 친모 찾는 걸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시큰둥했죠. 동생은 자라면서 입양 문제로 단 한 번도 속상해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 없이 순탄하게 보냈어요. 시간은 흘러 유치원 선생님이 꿈이던 동생은 유아교육과에 진학했어요. 저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죠. 당시 저는 대학 시절부터 CC로 사귀던 남자친구한테 청혼을 받은 상태였어요. 현재 제 남편이요. 남편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부모님께도 정말 잘했고 심지어 제 여동생 용돈도 챙길 정도였죠. 전 이런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였죠. 남편은 대학에서 엔지니어링 공부를 하고 사운드 시스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회사 규모는 작았지만 다행히 국내 유명 엔터테인먼트사들과 독점 계약을 하고 있어서 재정이 꽤 탄탄했죠. 우린 가급적이면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둘이 모은 돈으로 결혼 준비를 하자고 했어요. 넉넉하지는 않아도 우리 두 사람 살 집은 구할 수 있었거든요. 얼마 뒤 우린 예비시댁에 인사를 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님과 어머님 모두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죠. 절 반갑게 맞아주시기도 했고 아직 서로에 대해 잘 모를 때이기도 했으니까요. 시부모님께서는 결혼 준비 과정도 저희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생각지 못했던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죠. 바로 상견례 자리에서 말이에요. 상견례 자리엔 저희 부모님과 여동생이 함께 나갔고 남편은 외동아들이라 시부모님과 함께 나왔어요. 처음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도 잘하고 얘기도 무리 없이 흘러갔죠. 그러던 중 제 동생이 말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여동생이 엄마와 대화를 하다가 실수로 이렇게 말한 거죠. 이럴 거 알았음 엄마가 나 데려다 키웠겠어? 우리 집에선 동생 입양에 대해 관대한 편이라서 평소 동생도 제 입으로 이런 농담을 편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한테는 이 말이 거슬렸던 모양이에요. 상견례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어머님은 절 데리고 사람들 눈을 피해 구석진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곤 대뜸 이러시더라고요. 혹시 네 동생 입양한 애니? 저는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어차피 숨길 생각도 없던 터라 그렇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집에선 단 한 번도 동생을 데려온 아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님은 얼굴색이 변하셨어요. 말로는 알겠다고 하셨지만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렇게 한 2주 정도가 지났을까요? 어머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만나자고요. 그래서 저는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죠. 그런데 제가 인사를 드리자마자 대뜸 미안한데 이 결혼 없었던 일로 하자. 글쎄 이러시지 뭐예요. 전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런 말하면 속 좁은 인간으로 보이겠지만 나는 입양한 가정에서 자란 애를 며느리로 받고 싶지 않다. 그런 애들은 나중에 지 부모 따라 입양할 가능성이 크다더라. 나는 내 아들 피 안 섞인 애를 손주로 볼 생각도 없고 자신도 없다. 그 말을 듣자 정말 황당했어요. 아니 부모님이 입양을 하셨다고 딸인 저도 입양을 할 거란 건 너무 비하기 심한 거 아닌가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마도 어머님이 입양가정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가진 분이라서 논리에 벗어난 말을 했다고 판단했어요. 저는 화를 누르고 최대한 침착하게 얘기를 이어갔어요. 어머님, 저희 아직 자식 계획도 안 세웠어요. 애를 낳을지 안 낳을지도 모르는데 왜 어머님은 앞질러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입양이 뭐가 어때서요? 입양된 애들이 무슨 전염병자인가요? 그리고 제 동생이요. 자기가 입양된 거 다 알고도 지금껏 구김살 없이 잘 자랐고 우리 가족 모두 동생의 입양에 대해 전혀 서스럼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지금 말씀은 저희 가족뿐 아니라 입양 가족들 전체를 모욕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님은 벌컥 열을 내시더군요.
지금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따박따박 대드는 거니? 그래, 나 속 좁은 년이다. 하지만 어쩌겠니? 난 내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으니. 그러니 잔말 말고 준우랑 상의해서 이 결혼 정리해. 어머님은 그렇게 카페를 나가셨어요. 저는 당황해서 어머님을 뒤쫓아 나갔죠. 다시 설득해 보려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절 뿌리치고 가버리셨어요. 저는 황망하게 서 있다가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고요. 집에 오니 그제서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 내 가족이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어서요. 전 그렇게 하루 종일 울다가 가족들한텐 비밀로 하고 다음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곤 딱 잘라 얘기했죠. 자기야, 미안한데 우리 이 결혼 여기서 끝내자. 난 도저히 못하겠어. 놀란 남편은 제게 이유를 물었어요. 전 어머님과 있었던 일을 전했어요. 그리곤 당당하게 말했어요. 난 내 가족을 모욕하는 사람하고는 한 식구로 못 살아. 파혼할 생각이라 생각대로 질러댔어요. 남편은 파혼은 절대 안 된다며 자기가 엄마를 설득하겠다고 했어요. 제발 자기를 한 번만 믿어달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건을 걸었죠. 어머님한테 사과도 꼭 받아야겠어. 어머님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모두를 모욕하신 거니까. 남편은 알겠다며 일이 정리되면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얘기해보겠다던 남편은 이후로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몇 주가 지났는데도 말이죠. 저는 제가 먼저 전화를 하는 건 꼭 제가 안 달라서 그러는 것처럼 보일까봐 연락 않고 남편 전화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결혼 준비는 모두 중단된 채 저는 일에만 열중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늦은 밤이었죠. 남편은 잠시 만날 수 있냐고 하더군요. 올 것이 왔구나 했죠. 전 남편이 있는 공원으로 나갔어요. 공원으로 나가보니 남편이 벤치에 앉아있더군요. 전 다가가 옆에 앉았어요. 우린 한참을 말없이 앉아만 있었어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제가 먼저 말했죠. 할 말 있어서 온 거 아니야? 남편이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말을 하려다 말고 울음을 터뜨리지 뭐예요. 전 그런 남편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죠. 한참을 울고 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난 너랑 결혼할 거야. 엄마랑은 안 보고 살 거고. 아니, 그런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남편의 말은 왠지 좀 이상했어요. 이런 일로 엄마를 안 보고 살겠다니요. 좀 과하다 싶었죠. 그래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충격적인 얘기를 시작하더군요. 어머님과 우리 가족이 얽힌 얘기를요. 남편은 제게 봉투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주며 얘기를 시작했어요. 서류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죠. 갓 태어난 아기의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왠지 아이가 낯이 익더라고요. 알아보겠어? 지우야, 당신 동생 지우. 남편이 말하길 한 달 전 남편은 저랑 통화를 하고 바로 어머님을 찾아갔대요. 그리곤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따졌죠. 어머님은 이리저리 말을 돌리시다가 결국 감정에 격해지셔선 그러셨대요. 내가 그 애 평생 보고 살 자신이 없어서 그런다. 왜? 내가 지를 버렸는데 그게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알아? 어머님은 아버님과 만나기 전 결혼을 했었다나 봐요. 그 남자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고 낳자마자 바로 이혼을 하는 바람에 딸을 입양 보냈다더군요. 그 아이가 바로 제 동생 지우였고요. 그 후 어머님은 그 사실을 숨기고 재혼을 하셨는데 그렇게 만난 상대가 남편의 아버지셨던 거죠. 당시 아버님은 아내와 일찍 사별을 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었죠. 어머님은 그렇게 남편의 엄마가 된 거죠. 남편은 이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이런 가정사를 모르고 자랐대요. 돈 많은 아버님께 잘 보이려 어머님은 그동안 남편을 친자식처럼 키웠거든요. 그러니 계모란 걸 알 리 없었던 거죠. 친아들도 아닌 나는 그렇게 키워놓고 이제 와서 버린 친딸이 복수할까봐 그게 두려워 이 결혼을 깨려고 했대. 그런 사람을 엄마라고 할 수 있겠어?
남편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남편과 시아버님한테 모든 게 들통난 어머님은 울면서 빌더래요. 제발 자기를 내쫓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자신이 잘할 테니 이번 결혼은 하지 말아달라고요. 끝까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어머님을 보고 남편은 오만정이 다 떨어졌고, 아버님은 이혼은 않겠지만 사돈댁만 괜찮다고 한다면 이 결혼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하셨대요. 난 적어도 엄마가 지유한테 미안한 감정은 가지고 계실 줄 알았어. 그런데 끝까지 지유가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것만 걱정하더라고. 무당까지 들먹이면서 말이야. 어머님은 남편이 들고 온 출생신고서와 지유 사진들을 진작 버리려고 했지만 용하다는 무당이 그러더래요. 그것들을 버리면 그 애가 저주한다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갖고 계셨다나 봐요. 남편 얘기를 듣는 내내 전 화가 치밀어서 당장이라도 달려가 한 대 치고 싶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 손을 잡고 그러더군요. 처제가 이 사실을 알면 충격받지 않겠냐고요. 저도 그게 걱정이었어요. 어떻게 결혼을 한다 쳐도 언젠가 이 일이 지유 귀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 매도 먼저 맞는 게 낫겠다 싶어 가족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해주었어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은 충격에 빠졌죠. 그런데 가장 걱정했던 동생만큼은 오히려 담담했어요. 내가 그랬잖아. 난 그 사람 찾을 생각 없었다고. 우리 엄마 여기 있는데 왜? 그 말을 듣는데 전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친모한테 버림받은 것도 서러운데 이런 대접까지 당하다니 그 속이 오죽하겠어요. 정 가늠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언니, 나 언니 맘 편하라고 이러는 거 아니야. 정말 그 사람한테 감정 없어. 그 사람이 버려준 덕분에 난 엄마랑 아빠랑 언니를 만나서 행복하거든. 그러니까 미안해 말고 결혼해. 동생은 형부랑 결혼 안 하면 집을 나가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까지 했어요. 그런 동생의 말에 부모님은 난감해 하셨지만 고민 끝에 결국 결혼을 찬성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린 다시 결혼 준비를 하게 됐죠. 결혼 준비하는 동안 어머님으로부터 몇 번이나 연락이 왔어요. 제 동생 좀 만나게 해달라고요. 동생은 딱 잘라 거절을 했어요. 자기한테 그런 엄마는 없다고요. 전 그 말을 그대로 전했고 어머님은 주저앉아 오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도 전 어머님이 조금도 가엾거나 불쌍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제 동생이 살아오면서 느꼈을 공허함과 비참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은 제게 말했던 대로 정말 어머님과 연을 끊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결혼을 했고 지금은 예쁜 딸까지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제 동생은 제 딸한테 이모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고요. 자식을 낳고 보니 더욱더 남편과 동생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과거의 아픔은 다 잊고 행복한 미래만 생각하려는 두 사람의 뜻을 지지하기에 위로 따윈 하지 않으려고요. 제 동생을 보고 인생에서 배운 점이 참 많아요. 과거에 엉켜버린 인연 탓에 고통스러운 현재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갇혀 살다 보면 내 앞의 행복을 놓칠지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저의 가족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